어느덧 세월이 흘러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생겨난 듯 했다. 마치 봄날의 잔잔한 시냇물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지만 그 골은 어느새 깊어지고 넓어져 가고 있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고도, 경주. 유서 깊은 사찰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거리 한편에 10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처마 끝에는 화사한 연분홍빛 벚꽃이 만개하여 봄이 왔음을 알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다. 이곳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한과점 벌성당을 운영하는 김씨 가문의 보금자리다. 김씨 가문은 가장인 김일성 70세, 그의 아내 박순자 68세, 아들 김민준 40세, 그리고 민준의 아내 이현아 35세까지 총 4명의 단란한 가족이다. 김일성은 고집스럽고 옛것을 중시하는 장인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다. 박순자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다. 김민준은 가업을 이어받아 온화한 성품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으며 이현아는 서울 출신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여성이다. 박순자는 오랫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알뜰살뜰 꾸려왔다. 매일 아침이면 인근 재래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꼼꼼히 고르고 저녁 메뉴를 구상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그녀에게 가계부는 집안의 보물과도 같았다. 꼼꼼하게 기록된 수입과 지출 내역은 마치 김씨 가문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낭비를 싫어하고 근검절약을 삶의 신조로 삼는 박순자에게 가게 관리는 집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반면 이현아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커리어 우먼이었다. 결혼을 계기로 경주로 이주하여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편리한 가전제품과 최신 I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감각적인 카페를 탐방하거나 쇼핑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이현아는 결혼 초기부터 박순자의 철저한 절약 정신에 적잖이 당황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는 항상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박순자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현아는 식재료를 낭비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신선할 때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박순자는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자제했고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껴입어 추위를 견뎌냈다. 반면 이현아는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에어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갈등의 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방식에 의문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아가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구매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왜 샀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현아는 말문이 막혔다. 로봇 청소기는 맞벌이로 바쁜 이현아에게 가사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사치품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 함부로 비싼 물건을 사는 건 앞으로 자제해줬으면 좋겠구나. 박순자의 엄한 말투에 이현아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저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박순자는 이현아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야. 시간을 아껴서 뭘 하겠다는 거니? 집안일에 더 신경 쓰도록 해라. 두 사람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부 사이에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과연 김씨 가문은 이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현아는 자신의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현아는 박순자의 말에 마치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박순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현아는 결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거들며 자립심을 키워왔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공부해 학비를 벌었다. 졸업 후에는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하여 남자 사원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며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현아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다. 김민준의 온화한 성품과 따뜻한 미소에 끌렸고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이현아는 김민준보다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민준을 출근시킨 후에는 청소, 빨래, 장보기 등 쉴 틈 없이 집안일을 처리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집안일에 대해 세세하게 간섭했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아는 미소를 잃지 않고 네, 어머님지라고 답하며 박순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현아는 결코 사치를 부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최신 로봇 청소기의 도움을 받아 매일 반복되는 청소의 부담을 덜고 싶었다. 편리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싶었다.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박순자는 이현아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사치는 안 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옛날 방식이 최고다라며 일방적으로 윽박질렀다. 이현아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꼈다. 명품 가방 구매는 그런 이현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외침과도 같았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서 특별한 무언가를 손에 넣고 싶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자신답게 살기 위한 소소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박순자는 가난했던 시절, 어렵게 가게를 꾸려온 경험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현아의 행동은 그런 박순자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박순자의 말은 이현아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업주부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현아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집의 노예가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이현아의 말에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현아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현아의 마음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김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현아의 마음도 박순자의 마음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도 없었고 그저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김씨 가문의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이현아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박순자는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여 식욕을 잃었다. 김민주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다. 식사를 마친 이현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다. 커리어를 포기하고 결혼을 택했고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왔다. 박순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사일에 헌신적으로 매달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 이현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취업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현아는 한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외국계 기업이었다. 이현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면접관은 이현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현아는 그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현아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자신이 다시 빛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다. 이현아는 김민준에게 재취업 사실을 알렸다. 김민준은 놀라면서도 이현아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박순자에게도 이현아의 취업 소식을 전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현아가 집을 나가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현아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왠지 모를 섭섭함이 밀려왔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찾고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과 민준 씨를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현아의 말에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이현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현아야,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앞으로는 내 마음을 더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하마. 이현아는 박순자의 말에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박순자 역시 이현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김씨 가문의 위기는 극복되었다. 이현아는 새로운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가사 일을 돕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김씨 가문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그것은 이현아와 박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새로운 결속력이었다. 이현아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후 김씨 가문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현아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타고난 밝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금세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면서 이현아의 시야는 넓어졌고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다. 박순자 역시 이현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어딘가 자신감 없고 불안정해 보였던 이현아가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이현아는 피곤한 기색은커녕 오늘은요? 라며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곤 했다. 박순자는 그런 이현아를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가게 관리 방식이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전통적인 가게 관리 방식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박순자는 여전히 손으로 가계부를 쓰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이현아는 가계부 앱과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박순자에게 선뜻 제안하지 못했다. 박순자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아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투자 신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현아는 지금까지 저축이라고 하면 은행 예금밖에 몰랐다.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 투자 신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금리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었다. 이현아는 집에 돌아와 김민준에게 투자 신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민준은 이현아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고 투자 신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중하게 상의한 끝에 소액부터 시작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박순자는 투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순자의 아버지는 과거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큰 빚을 떠안은 적이 있었다. 그 일은 박순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이현아는 박순자가 반대할 것을 두려워하며 투자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박순자는 우연히 이현아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통장에는 낯선 이름의 출금 내역이 있었고 투자 신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순자는 이현아가 자신 몰래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현아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투자라니 그렇게 위험한 일을. 박순자는 이현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격앙된 모습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외할아버지가 주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잊었느냐? 너까지 그 꼴을 당하고 싶은 게냐? 박순자의 말은 이현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과거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박순자가 반대할 것을 두려워하며 투자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이현아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공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어. 언제 돈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짓이라고. 박순자는 이현아의 말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박순자는 자신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돈을 잃어서 가족에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현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말에 흠칫 놀랐다. 자신의 말이 이현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박순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그런 건 아니지만 투자는 위험한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박순자는 말끝을 흐렸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박순자는 자신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현아는 울분을 토하며 방을 뛰쳐나갔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또다시 이현아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이현아는 집을 뛰쳐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 박순자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 그때 이현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직장인 마트의 점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현아 씨,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현아는 점장의 말에 온몸에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 했다. 박순자가 쓰러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현아는 서둘러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 도착하니 박순자는 휴게실에 눕혀져 있었다. 안색이 창백하고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곁으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힘겹게 눈을 뜨고 이현아를 바라보았다. 현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박순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말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박순자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준 것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현아는 박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현아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박순자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미소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박순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순자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현아는 박순자를 간호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박순자에게 투자 사실을 숨긴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박순자 역시 이현아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 박순자가 퇴원한 후 이현아와 박순자는 다시 한번 가게 관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에게 가계부 앱과 온라인 뱅킹의 편리함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순자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현아의 열정적인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순자는 이현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계부는 앱으로 관리하고 은행 거래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순자는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가게를 관리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김씨 가문의 가게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이현아와 박순자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가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갔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현아와 박순자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순자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지금 박순자는 힘없는 몸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니 이제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이현아는 박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박순자는 이현아의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현아야, 고맙다. 박순자는 힘겹게 말을 잇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박순자의 회복을 기원했다. 박순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이현아는 박순자를 간호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박순자에게 투자 사실을 숨긴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박순자 역시 이현아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 박순자가 퇴원한 후 이현아와 박순자는 다시 한번 가게 관리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에게 가계부 앱과 온라인 뱅킹의 편리함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순자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현아의 열정적인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순자는 이현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계부는 앱으로 관리하고 은행 거래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순자는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가게를 관리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박순자는 이현아에게 투자 신탁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박순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현아는 박순자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박순자와 함께 투자 신탁에 대해 공부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가족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김민준 역시 두 사람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박순자의 회복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가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취미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언제든 의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 모두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